이번 시간에 우리 통합 개발 환경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통합 개발 환경이요.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할 때 그 환경이 전부 다 이제 통합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할 때는 편집기가 됐든 컴파일러가 됐든 디버거가 됐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툴을 우리가 이제 별도로 이제 사용을 했어요. 별도로 전부 다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현재는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통합해서 싹 다 이제 제공해 주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통합 개발 환경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우리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모든 작업을 하나의 이제 프로그램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우리가 통합 개발 환경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할 때 필요한 이제 코딩이 됐든 디버거가 됐든 컴파일이 됐든 배포가 됐든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싹 다 이제 다 처리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개발 환경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통합 개발 환경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통합 개발 환경 도구라는 이 말이 있는데 통합 개발 환경 도구라는 거는 통합 개발 환경을 제공해주는 그 소프트웨어를 보고 우리가 이제 통합 개발 환경 도구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 개발 환경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 공구함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이제 만들고 내가 수리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이제 필요한 망치가 됐든 못이 됐든 본드가 됐든 드라이버가 됐든 여러 가지 공구들 있죠. 그런 것들을 하나에다가 모아둔 그런 상자를 보고 얘기하더라.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통합 개발 환경을 지원하는 도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종류 좀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통합 개발 환경을 지원하는 도구에는 우리 플랫폼이 됐든 운영 체제가 됐든 언어별로 다양하게 이제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도구들이 지금처럼 이클립스라는 것도 있고요.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것도 있고 엑스코드라는 것도 있고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것도 있고 IDEA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각각 만든 그 개발사가 이제 전부 다 다른 거죠. 그때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플랫폼이다라고 해서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이 크로스 플랫폼이라는 거는 여러 종류의 시스템에서 공통으로 이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보고 우리가 이제 크로스 플랫폼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이 크로스 플랫폼을 우리가 다른 말로 멀티 플랫폼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클립스가 됐든 아니면 IDEA 이런 프로그램은 전부 다 이제 크로스 플랫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비주얼 스튜디오는 우리 윈도우에서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지원되는 그 언어가 우리 베이직도 있고 C도 있고 C++도 있고 C샵도 있고 닷넷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언어를 싹 다 이제 지원해 줍니다. 그때 이제 이클립스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우뿐만 아니라 리눅스다 그리고 맥 OS다 이런 것도 이제 다 이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엑스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사에서 만들었어요. 애플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맥이 됐든 아이폰이 됐든 그런 이제 플랫폼을 이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때 이제 운영체제가 맥 OS가 됐든 iOS가 됐든 이런 운영체제에서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에서 만들어 놓은 게 우리 안드로이드를 만들어 놨죠. 해서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윈도우뿐만 아니라 리눅스다, 맥 OS다 이런 데서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DEA는 우리 윈도우뿐만 아니라 우리 리눅스, 맥 OS 이런 데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지원되는 언어들이 각각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렇게 이제 보시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할 때 어떤 플랫폼을 쓰냐, 어떤 운영체제를 쓰냐, 내가 이제 어떤 언어를 이용해서 내가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서 우리가 통합 개발 환경을 지원하는 이런 도구들을 우리가 이제 선택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때 우리 통합 개발 환경 도구에서 사용되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기능들이요. 이런 통합 개발 환경 도구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게 이제 코딩이라는 그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파일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버깅 기능도 가지고 있고 배포 기능도 가지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코딩이라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C가 됐든 자바가 됐든 이런 고급 언어 있죠? 이런 언어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로 내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그 기능을 우리가 이제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컴파일이다 라고 하게 되면 컴파일이라는 거는 개발자가 이제 C가 됐든 자바가 됐든 이런 고급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하죠. 그러면 이런 고급 언어는 사람이 이제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언어를 컴퓨터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없어?
없어요. 없으니까 중간에서 누군가는 번역을 해줘야 되겠죠. 그게 이제 컴파일이에요. 해서 개발자가 이제 작성한 그런 고급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목적 프로그램을 이제 번역을 해서 컴퓨터에서 실행 가능한 형태로 그렇게 이제 변환해주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이제 컴파일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지금 목적 프로그램이라는 그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목적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를 보고 얘기해요. 해서 우리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사용하는 그 언어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자면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이 이제 사용하는 고급 언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급 언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보고 우리가 이제 기계어라고 부르는데 그 기계어를 우리가 다른 말로 목적 프로그램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사람이 작성한 그런 고급 언어를 기계어, 목적 프로그램을 그렇게 이제 번역하고 그리고 컴퓨터에서 이제 실행 가능한 그런 형태로 변환해주는 그런 기능을 우리는 이제 컴파일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버깅이요. 디버깅이라는 거는 우리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이제 오류가 됐든 잘못된 동작, 그런 버그를 이제 찾아서 수정하는 그런 기능을 보고 우리가 이제 디버깅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디버깅은 뭐 하는 거다? 오류, 버그 이런 것들을 찾아서 수정하는 그런 기능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배포라는 거요. 배포라는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내가 개발을 다 했으면 그 소프트웨어, 내가 개발한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자들한테 이제 전달을 해줘야 되겠죠. 사용자한테 그걸 이제 전달하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이제 배포라고 합니다. 해서 우리 통합 개발 환경 도구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해서 각각의 기능들이 어떤 기능이 뭐가 뭔지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게 알고 계셔야 돼요.